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집무실에서 기업 관련 문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한진그룹의 회장 자리에 오른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지만 저는 여전히 모든 중요 서류를 직접 검토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식지 않았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저는 집무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 어느새 오후 3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식사는 거른 지 오래였고 물 한 잔 제대로 마시지 못했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는 주치의의 말이 떠올랐지만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김 비서가 노크 소리와 함께 새로 오신 가정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 그랬죠. 오늘이 새 가정부가 오는 날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난 1년간 벌써 3명의 가정부가 바뀌었으니까요. 모두 제 까다로운 성격과 엄격한 기준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죠. 새로 오는 가정부도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무심한 대답으로 들어오라는 허락을 내리자 김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20 몇 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물기 어린 듯한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그저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여 보였죠.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을 이마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일 잘하라는 말만 건네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죠. 저에게 가정부는 그저 집을 관리하는 직원일 뿐이었으니까요.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비서가 그녀를 데리고 나가며 집안일에 대해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 소리를 차단하고 다시 일에 몰두했죠. 제게 있어 일은 전부였으니까요. 72살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회사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였으니까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한남동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과 한강의 물결이 보였지만 저는 그런 경치를 즐길 여유도 없이 오로지 사업 확장과 관련된 계획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죠. 자식도 없이 홀로 살아온 제게 회사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늦게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저택의 복도를 걸으며 문득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로운 가정부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지나쳤을 뿐입니다. 평소처럼 간단히 차려진 식사를 방에서 혼자 먹을 생각이었으니까요. 김 비서가 식사 준비가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평소처럼 서재로 식사를 가져오라고 말하려는 순간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향긋한 냄새가 제 코를 자극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어딘가 낯익으면서도 잊고 있었던 그 냄새는 제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식당으로 향하게 만들었죠. 식당에 들어섰을 때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반찬들 사이에 투명한 그릇에 담긴 시원해 보이는 오이 냉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 음식은 왠지 모르게 제 마음 한구석을 건드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무심하게 자리에 앉았을 뿐이었죠. 새 가정부 하은은 조용히 식당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식당에 들어섰다는 사실이 의외였던 모양이었어요. 김 비서의 말로는 저는 거의 항상 서재에서 혼자 식사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한 것은 저도 설명할 수 없는 이유에서였죠. 하은은 공손하게 여름 보양식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젓가락을 들어 천천히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이냉국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일부러 묻어두려 했던 기억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냉국의 시원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맛은 너무나 익숙한 맛이었어요. 단순한 오이냉국이 아니었습니다. 묘하게 향긋한 들기름 향과 함께 어우러진 씁쓸하면서도 새콤달콤한 식초의 맛, 그리고 차갑게 식힌 육수의 깊은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마치 제가 오래전에 맛보았던 그 오이냉국과 똑같았습니다. 저의 반응을 지켜보던 하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맛이 어떠신지 물었고, 처음으로 제가 먼저 이 냉국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외할머니께 배운 특별 레시피라고 답했습니다. 여름마다 집에서 꼭 해먹던 음식이었다고 덧붙였죠. 외할머니, 저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특별한 오이냉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는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너무 우연의 일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요리법은 많으니까요. 하은은 제가 맛있게 드셔서 다행이라는 말만 남기고 저는 더 이상의 대화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식사를 완전히 비웠습니다. 특히 그 오이냉국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죠. 식사를 마친 후에도 그 맛은 제 입안에 맴돌았고 스며드는 여름 저녁의 온기와 함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날도 무더위는 계속되었고 서울의 아스팔트는 뜨거운 열기로 일렁였어요.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 내내 저는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자꾸만 어제 저녁 맛본 그 오이냉국의 맛이 떠올랐고 그와 함께 희미한 기억들이 제 마음을 간지리기 시작했어요. 점심 식사 시간에 저는 개인 비서에게 오늘 저녁은 일찍 귀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없냐는 그의 질문에 저는 드물게 단호한 어조로 모든 약속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 지시에 의아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곧 알겠다고 대답했죠. 15년 가까이 저를 모셔온 그는 제가 단 한 번도 개인적 이유로 일정을 취소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5시,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택에 들어서자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하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일찍 돌아온 것에 놀란 듯했지만 곧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어제 식사가 매우 좋았다고 말했고 오늘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오늘은 여름철 별미인 콩국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갈아낸 콩물에 동치미 국물을 약간 섞어 시원함을 더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대된다고 말했고 잠시 그녀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여성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주방에서 일해온 베테랑 요리사처럼 자신감 있게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요리를 전공했느냐고요. 하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를 지으며 요리학교를 졸업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만의 작은 레스토랑을 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렇군요 하고 대답하고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잊고 있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특히 어제 맛본 오이냉국의 맛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마치 50년 전 제가 맛보았던 그 냉국과 똑같았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저는 다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하얀 콩국수가 시원하게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다시 오이냉국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어제 오이냉국을 맛있게 드셔서 오늘도 준비했다고요. 저는 고마움을 표시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콩국수의 맛도 좋았지만 역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오이냉국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맛이 불러일으키는 기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하은에게 물었습니다.
그 오이냉국에 들어가는 특별한 재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깊은 맛을 낼 수 있는지요. 하은은 기꺼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직접 담근 특별한 식초와 들기름이 비법이라고요. 또한 냉국을 만들 때 사용하는 육수는 무와 다시마로 우려내어 하루 정도 숙성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침실의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5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1970년대 초반, 저는 경영학과에 다니던 가난한 장학생이었습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뛰어야 했죠. 그런 저를 항상 챙겨주던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김정숙. 화려한 현재의 삶 속에서 거의 잊고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정숙이는 저와는 달리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친구였어요. 특히 더운 여름날이면 집에서 가져온 오이냉국을 나눠주곤 했었죠. 정숙이 어머니가 만든 그 특별한 오이냉국은 무더위에 지친 제게 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숙이 이름을 불러보니 더 많은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정숙이와 함께 캠퍼스를 걸었던 날들, 시험 기간에 서로 격려하며 밤새 공부했던 시간들, 그리고 방학 되면 정숙이네 집으로 초대받아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꼈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오이냉국 한 그릇으로 인해 다시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과 함께 불편한 감정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 후 저는 어떻게 되었나요?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숙이와의 우정도 서서히 잊혀갔죠. 정숙이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 그녀의 첫 아이 돌잔치에 가지 않았던 것, 그리고 결국에는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린 것.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72세에 성공한 기업인, 하지만 외롭고 차가운 삶을 살아온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제게도 따뜻한 감정과 우정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차갑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침대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하은이 만들어준 오이냉국의 맛과 대학 시절 정숙이의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 하은이 말한 외할머니가 정말 제가 알던 그 정숙이라면, 그 특별한 오이냉국 레시피는 정숙이네 집안만의 비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여전히 과거의 기억과 현재 하은과의 연결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향하기 전, 저는 김 비서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날 저는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중요한 계약건에 대한 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죠.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남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학 시절 정숙이와 함께 남산에 올라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며 미래를 꿈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소정아, 우리 나중에 성공하면 꼭 다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 풍경을 보자. 정숙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저는 자신 있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결코 지켜지지 않았죠. 성공은 했지만 정숙이와 함께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하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삼계탕과 함께 역시 오이냉국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맛보는 오이냉국이었지만 그 특별한 맛은 여전히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하은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꿈에 대해, 요리에 대한 열정에 대해, 그리고 가끔은 가족에 대해서도 물었죠. 하은은 부모님이 모두 교사로 일하시고 외할머니와 특별히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요리에 대한 재능과 열정은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대화 속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외할머니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은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정숙이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이라는 이름은 흔할 수 있으니 저는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디서 자라셨는지, 어떤 학교를 다니셨는지에 대해서요. 하은의 대답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셨고 경북 안동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딱 제가 알던 정숙이와 일치했죠.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은은 제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던 정숙이의 손녀였던 것입니다. 혹시 외할머니께서 대학 시절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하신 적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외할머니가 가끔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소정이라는 친구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똑똑하고 야무지고 언젠가는 큰 사업가가 될 거라고 항상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히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정숙이는 저를 잊지 않고 좋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녀와의 우정을 저버렸는데도 말이죠. 소정 회장님, 괜찮으세요? 하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당신 외할머니 김정숙 씨와 저는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어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였죠.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하은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소정 씨가 바로 회장님이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밝아지더니 이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신기한 만남이었습니다. 하은은 외할머니가 종종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소정이라는 친구 얘기를 자주 하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이냉국을 만들 때면 꼭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저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우연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운명이 저에게 오래전에 잃어버린 인연을 되찾을 기회를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은에게 정숙이의 근황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정숙이가 지금 어렵게 살고 있다면, 혹시나 죽었다면, 제가 성공한 삶을 살 동안 정숙이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정숙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저는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어요. 새로 온 가정부 이마은 씨의 가족 배경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말이죠. 특히 그녀의 외할머니 김정숙 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비서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보좌한 그는 제 지시에 의문을 표하지 않았죠. 저는 그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초조함에 시달렸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만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제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웠습니다. 오후 4시 김 비서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김 비서는 이마은이 24세로 현재 유명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레스토랑 창업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교사로 일하고 계시고 외할머니 김정숙 씨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이마음과 그녀의 가족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김정숙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김정숙, 72세,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중학교 국어교사로 30년간 재직 후 퇴직. 현재는 저는 그 부분에서 읽기를 멈추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어요. 서류에는 김정숙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장기 치료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회복이 더딘 상태라고요. 저는 김 비서에게 정숙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재활병동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이가 병원에 있다니, 그것도 6개월이나. 저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에게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비서는 오늘 저녁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상기시켰지만 저는 단호하게 모두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말이죠. 김 비서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개인적인 일을 이유로 업무를 취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일찍 돌아온 것에 놀랐지만 곧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오이냉국을 준비했다며 제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오이냉국을 좋아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맛이 불러일으키는 기억을 좋아했는지도 모릅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외할머니의 건강은 어떠신지, 자주 찾아뵙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은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외할머니가 6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지금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회복이 더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하은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 가족들이 모두 힘을 모으고 있다고요. 부모님도 돕고 있지만 장기 입원에 재활치료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레스토랑 창업 자금을 모으던 것을 잠시 미루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정숙이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제가 이렇게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 있는 동안 정숙이와 그녀의 가족은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하은에게 외할머니를 자주 뵙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자주 찾아뵙고 있으며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가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온종일 병원에 있곤 하는데 외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시고 반가워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은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갑자기 정숙이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 가까이 만나지 못했던 친구, 그리고 제가 무심하게 잊었던 소중한 인연, 이제라도 그녀를 만나 오래전에 받았던 따뜻함과 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정숙이를 뵙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같이 가도 되겠냐고 물었죠. 하은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분명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옛 친구를 만나면 기운을 차릴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오후에 함께 병원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정숙이와의 추억과 제가 그녀에게 갚지 못한 빚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대학 시절, 가난했던 저를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정숙이, 그리고 성공을 위해 그 따뜻함을 외면했던 저 자신. 다음 날 오후, 저는 하은과 함께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하은은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수기가 어떻게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사랑받았는지, 그리고 가족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어머니이자 할머니였는지에 대해 말이죠.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수기는 변함없이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저는 그런 그녀를 잊고 살았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해 재활병동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정수기가 저를 알아볼까요? 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원망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따뜻하게 맞아줄까요? 병실 앞에 서자 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은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께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 왔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50년 만에 정수기를 다시 만났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정수기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까맣고 윤기 나던 머리카락은 이제 하얗게 새어 있었고 활기찬 표정과 밝은 미소로 가득했던 얼굴은 이제 질병으로 인해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정수가라고 불렀습니다. 대학 시절 부르던 그 이름이 입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정수기는 천천히 시선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내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수기는 약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말 저인지 확인하는 듯했죠.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따뜻함만큼은 50년 전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수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나직이 미안할 거 없다고, 각자의 인생을 살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너그러움에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수기는 저를 바라보며 제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늘 자신은 제가 자랑스러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수기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자랑스럽다니, 저는 그저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차갑고 외로운 노인일 뿐인데 정수기는 여전히 저를 그렇게 바라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50년간의 삶, 그리고 서로가 놓친 시간들에 대해서요. 정수기는 중학교 교사로 30년을 재직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받았다고 했습니다. 남편과는 10년 전에 사별했고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 하은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아왔다고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점점 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성공과 부를 위해 달려오는 동안 정수기는 사랑과 따뜻함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요. 어쩌면 진정한 부자는 저가 아니라 정수기였는지도 모릅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저는 하은에게 외할머니의 치료 비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은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장기 입원과 재활치료로 가족들의 저축이 많이 소진되었고, 특히 고가의 재활치료 장비와 전문 물리치료는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부담이 크다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래전 정수기에게 받았던 따뜻함과 사랑, 그리고 오이냉국의 빚을 이제라도 갚을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일 먼저 김 비서를 불러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수기의 모든 의료비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요.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과 재활 프로그램을 갖춘 VIP 병실로 옮기는 절차도 함께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비서는 그 정도면 상당한 비용이 될 텐데 괜찮으신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상관없으니 즉시 처리해달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슬픔과 후회, 그리고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오후가 되자 김 비서가 보고를 위해 들어왔습니다.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수기는 내일 아침 VIP 병실로 옮겨질 예정이며 최고의 재활 전문가들이 새로운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말한 뒤 하나 더 부탁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이마은 씨의 레스토랑 창업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레스토랑을 꿈꾸는지, 얼마나 자금이 필요한지, 그리고 적절한 위치는 어디인지 등에 대해서요. 김 비서는 또 다시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 수긍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저는 정수기에게 빚을 갚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병원비를 내주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보답은 정수기의 가족, 특히 그녀의 손녀 하은의 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이 되어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하은은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내일 VIP 병실로 옮긴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혹시 제가 관여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정수기는 제 생애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정수기에게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었다고요. 하은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가난한 장학생이었던 저를 정수기와 그녀의 가족이 어떻게 따뜻하게 대해주었는지, 특히 무더운 여름날 정수기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오이냉국이 어떻게 저에게 위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정수기의 집이 제게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방학 때면 저는 늘 정수기네 집에 초대받아 따뜻한 정을 느꼈죠. 그런데 저는 성공을 위해 그 모든 따뜻함을 잊었어요. 점점 바빠지면서 연락도 끊고 결국에는 완전히 잊고 살았죠. 하은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동시에 약간의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외할머니가 저를 한 번도 원망하신 적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오히려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다고요. 소정이는 원래 큰 사람이 될 운명이었고 바쁜 건 당연한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수기의 너그러움은 제가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은에게 레스토랑 창업에 대한 꿈이 어떤 것인지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이죠. 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꿈꾸는 레스토랑은 한국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계절별 특색 있는 메뉴와 가정식 건강 요리를 중심으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잠시나마 어머니의 손맛과 같은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은은 특히 여름철에는 외할머니의 오이냉국 같은 전통 냉국 메뉴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전통 음식을 잘 모르지만 한번 맛보면 그 진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꿈은 분명 가치 있는 것이었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은에게 레스토랑 창업 계획을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죠. 하은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외할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창업 계획을 잠시 미뤄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수기의 치료는 제가 책임질 테니
레스토랑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장소 등 모든 것을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을 그렇게까지 도와주는 건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저택의 정원은 황혼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래전 정숙이네 집 마당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숙이의 어머니가 오이냉국을 내어주시던 그 따뜻한 순간, 저는 50년 전 정숙이와 그녀의 가족은 제게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사랑과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빚을 이제라도 갚고 싶다고요. 그리고 하은을 통해 정숙이의 따뜻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과 결의가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꼭 좋은 레스토랑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외할머니와 저를 자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곳으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라고 믿는다고요. 그녀는 정숙이의 손녀니까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회사 일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숙이의 건강은 어떤지, 하은의 레스토랑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 등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죠.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김 비서는 놀라운 속도로 하은의 레스토랑 창업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적당한 상가를 매입했고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섭외했죠. 하은이 원하는 대로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공간을 구상했습니다. 하은은 더 이상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레스토랑 오픈을 위한 준비에 전념했어요. 메뉴 개발, 직원 채용, 레시피 완성 등 모든 과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가끔 저택을 방문할 때면 새로운 메뉴를 들고 와서 제게 시식을 부탁하곤 했죠. 그때마다 저는 솔직한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했고 하은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더 나은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숙이의 건강 상태도 점점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과 최신 재활 장비의 도움으로 그녀는 조금씩 움직임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두 달이 지나자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세 달이 지나자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숙이를 일주일에 2번씩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점점 예전의 친근함을 되찾아갔죠. 우리는 대학 시절의 추억을 나누고 지난 50년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숙이는 제 사업 이야기를 들을 때면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였고 저는 그녀의 교사 생활과 가족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왜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가족을 이루지 않았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성공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렸다고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부와 명예가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바로 가족의 따뜻함과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정숙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요. 이제라도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회사와 사업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정작 저 자신을 위한 시간, 제 마음을 돌볼 시간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이제 뒤늦게나마 저는 변화하고 싶었습니다. 레스토랑 오픈일이 다가오면서 하은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틈틈이 저택에 들러 저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특별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같았죠. 레스토랑 오픈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하은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픈 전 시식회에 정수기를 모시고 오면 어떻겠냐고요. 의사들은 정수기가 짧은 외출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녀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정수기가 손녀의 레스토랑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 역시 그녀와 함께 그 순간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식회 당일, 저는 직접 정수기를 모시러 병원에 갔습니다. 휠체어를 탄 그녀는 오랜만에 병원 밖으로 나온다는 사실에 설레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을 하고 머리도 예쁘게 손질했더군요. 나름대로 특별한 날을 준비한 모양이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정수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정수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은을 도와준 것, 자신의 치료를 지원해 준 것, 그리고 무엇보다 50년 만에 다시 찾아와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갚아야 할 빚을 갚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요. 하지만 정수기는 다시 한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정에는 빚이라는 게 없다고. 그저 마음이 있을 뿐이라고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하은이 직접 나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정수기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레스토랑에 오신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던 모양이었죠. 레스토랑 내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현대적인 세련미와 한국의 전통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중앙에는 넓은 홀이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정원도 꾸며 놓았습니다. 정수기는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은은 우리를 특별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준비한 특별 메뉴를 시식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물론 오이냉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오이냉국이 아니었어요. 하은이 외할머니의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예술적인 플레이팅의 오이냉국이었습니다. 정수기는 한 숟가락 맛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하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정수기의 표정에 하은은 기쁨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외할머니의 레시피를 완벽하게 재현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맛을 조금 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식회는 계속되었고 하나둘씩 하은이 정성껏 준비한 메뉴들이 나왔습니다. 봄에 나물 비빔밥, 여름의 냉국 시리즈, 가을의 버섯 요리, 겨울의 따뜻한 국물 요리까지 모든 음식에는 하은의 정성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수기는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를 이렇게 아름답게 계승해줘서 고맙다고, 자랑스럽다고요. 하은은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레스토랑 정수건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하은의 레스토랑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인기를 끌었고 특히 계절별 특선 메뉴는 항상 예약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수기의 건강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짧은 시간이지만 보조기구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손의 움직임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들은 정신적인 치유가 육체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손녀의 성공과 오래된 친구와의 재회가 그녀에게 삶의 의지를 불어넣은 것 같다고요. 저 역시 많이 변했습니다. 회사 일에만 매달리던 제 삶에 이제는 다른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주말이면 정수기를 모시고 함께 하은의 레스토랑에 가거나 날씨가 좋을 때는 남산에 올라 오래전에 약속했던 그 전망을 함께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세 사람이 모여 저택의 정원에서 티타임을 갖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경영을 젊은 세대에게 조금씩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상적인 업무에서는 한 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 경험과 지식을 젊은 경영자들에게 전수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정수기와의 대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교사로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의 보람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제자들이 찾아와 감사를 전할 때 느끼는 기쁨에 대해서도요. 정수기는 평생 쌓아온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저도 이제는 단순히 성공과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걸어온 길을 다음 세대가 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특강을 하기 시작했고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죠. 제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열정과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정수기가 저에게 후회되는 일은 없는지, 혹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일찍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봤을 거라고요. 그랬다면 정수기와의 우정도 잃지 않았을 테고, 어쩌면 가족도 잃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늦게나마 정수기를 다시 만났고, 하은이도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정수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운 날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은 줄었지만 그 대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특히 하은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녀의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녀와 함께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신선한 식재료를 고르기도 했습니다. 하은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생각과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었죠. 반대로 저는 제 경험과 지혜를 그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인맥과 노하우를 기꺼이 전수했습니다. 정수기는 그런 우리를 보며 늘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큰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